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송인호 교수입니다. 오늘 미래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교통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 인류와 교통 문명의 발자취를 살펴보았고 현재 기술 발전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일 이야기입니다. 먼저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꾸었을까요? 자, 과거로부터의 미래를 소환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1956년대 미국 신문 기사의 한 장면입니다. 교통체증과 운전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도로에 전기 레일을 깔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일종의 지금 말하는 자율주행차의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율주행에 관한 컨셉들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이동의 수단이었고 현재에 이르러서야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국 중산층 가족이죠. 이 둘러앉아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도 이미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자동차 회사의 광고가 아니고 전기 회사의 광고입니다. 앞으로는 미래에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고도 달릴 수 있는 도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미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꿈꿔왔고 또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이런 상상력이 새로운 기술을 점차 이끌어냈고 현재의 우리가 나아가서는 우리 미래의 삶을 바꿔놓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개발에 토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1939년인데요. 뉴욕에서 열린 월드페어의 전시관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뭐 자동차 회사들도 뭐 다들 뭐 넉넉해서 그런지 아주 거대한 어떤 세트를 만들었죠. 미래를 상상하는 미래 도심을 제작을 하고 실제로 위에 보시는 관람객들은 레일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바뀌어질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관람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이제 미국 GM사에서 실제로 이제 도로에 아까 보셨던 그 전기 레일의 시스템을 실제로 이제 구축을 했고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양산화시키는 데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해프닝 또는 실험 정도로 이제 끝났을 텐데요. 그리고 그 상상을 1950년경에 이제 재현을 했다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미래에 대한 상상들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시각화되어 왔습니다. 일부에서 보셨던 우리 이정문 화백의 작품 또한 그랬고요. 지금 보시는 이 멋진 그림은 시드 미드라는 컨셉 아티스트이면서 이제 디자이너인데요. 1969년에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니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도로에 가끔 타고 다니는 세그웨이 이런 이제 개인용 파드라고 하는데요. 개인용 이동 수단을 1969년도에 이 사람은 이제 상상을 해서 이제 시각화를 시킨 거죠. 거북이 등처럼 이제 덮여 있는 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뭐 이동 통신 수단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블루투스라든가 스마트폰이 저런 뭐 무거워 보이는 거북이 껍데기는 이제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뭐 아티스트이자 이제 디자이너인 이제 루이지 꼴란이라는 사람의 작품들을 몇 개를 보실 텐데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연세가 한 90 정도이고 그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교통수단에 대한 작업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정말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은 생물 또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생물과 자연으로부터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교통 수단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뭐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에 또는 제품에 직선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 자연에 어디 직선이 있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품은 되게 어떻게 보면 부드럽거나 뭐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보시면 언뜻 뭐 생물 중에 하나가 떠오르실 텐데요. 뭐 느끼신 바와 같이 이제 상어를 모티브로 한 아주 거대한 이제 수송 수단이 되겠습니다. 1977년에 이제 제작한 메가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런 상어의 모습을 본따서 이제 좀 되게 에어로 다이나믹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는 막 디자인을 처음 이제 공부를 하는 시점에 이제 이 사람의 작품집을 봤는데요. 되게 이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되게 유선형이라든지 또 에어로다이나믹한 어떤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부분에 저 또한 이제 많이 연구를 진행해 온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 백조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재현한 새로운 운송 수단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작품의 이름은 이제 라다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를 보고 이제 비행기의 원리를 찾아서 이제 비행기를 제작을 하거나 또 물고기나 어떤 돌고래를 보고 그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배를 만들었듯이 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미래적인 운송 수단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을 닮은 디자인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새의 모습을 그대로 쫓았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새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앞으로의 자연의 친환경적인 미래의 운송 수단은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주로 조류라든지 그다음에 물고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량 운송 수단을 제안하는 작품들인데요. 이제 공기 역학 기반의 곡선 위주의 이런 조형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에 제작한 건데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마 뭐 보시면 바로 이제 뭐 백조의 모습을 날개짓을 닮았다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나사랑 이제 협업으로 새로운 우주 비행선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스페이스 셔틀인데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작품은 항상 저를 포함해서 많은 미래를 연구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쨌든 자연으로부터 나왔고 결국은 그 자연을 얼만큼 잘 활용하고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다른 스케치 중에 하나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음직한데요. 하이퍼루프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이 작품은 매스 트랜스포트 파이프라고 해서 이제 지하 또는 이제 작은 통을 활용을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새로운 운송 수단을 그 당시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하이퍼루프의 개념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꿈꾸던 자동차는 왜 하늘을 날 수 없을까라는 어떤 꿈꿔왔던 그런 새로운 운송 수단이 실제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로 촉발되는 미래 교통수단 개발 경쟁이 최근에는 나는 자동차로 대변되는 미래형 개인형 항공기, 뭐 퍼스널 에어 비클이라는 말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개발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꿈꿔왔던 가장 오래된 교통수단 중에 하나로 실제로 이제 만일에 하늘 나는 자동차가 우리 일상에 들어온다면 이게 이제 교통 체증 없는 신속한 이동이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는 에어로모빌이라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에어로모빌사의 플라잉카는 실제로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플라잉카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나르는 차의 가격은 뭐 한 13억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행기도 사실은 조류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류와의 충돌로 인해서 급격히 뭐 추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에어로모빌의 동영상을 보시고 그럼 과연 이 나르는 자동차는 어떤 원리로 나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끔씩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나르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헬기에 이제 바퀴를 달아서 날개가 프로펠러가 뭐 접힌다든지 이런 형식도 많은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플라잉카는 실질적으로는 좀 더 자동차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라잉카가 갖춰야 될 요소는 활주로까지 가는 동안에는 일반 도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폭이라든가 날개가 접혔을 때의 그 전체적인 사이즈가 거의 자동차 정도 수준으로 축소가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가능하게 된다면 이 보통 개인 가정의 어떤 주차장에 주차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실제로 우리가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나르는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면 실제로 도로를 다닐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뭐 조종석 또는 이제 운전석은 우리가 흔히 타고 있는 뭐 자동차보다는 좀 좁거나 좀 열악한 환경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만큼 부피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뺀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활주로가 있다면 무리 없이 이제 하늘을 나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전에 이제 나르는 자동차를 보셨는데요. 사실은 요즘 나르는 자동차보다 더 대세는 이제 드론이죠. 지금 뭐 우리 주위에서 드론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내가 운전을 해서 하늘을 나를 수 있다, 또는 이제 카메라도 부착되어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우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드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이 드론 택시에 관한 얘기죠. 이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이제 하늘을 비행하는 드론은 이제 새로운 교통 수단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세계 여러 회사,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군데의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는 이제 하이테크 허브라는 것을 이제 구상을 해서 정거장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이제 드론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시는 주로 이제 단거리용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사람이 많이 탈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 무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거리용으로 이제 택시 서비스를 이제 먼저 시도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쓰이는 기술은 이제 자율주행 기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조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가겠다고 이제 앱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신청을 하면 그 GPS의 그 좌표를 토대로 실제로 그 정거장 허브에서 떠서 목적지까지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드론은 중국의 이항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미 이제 2016년에 CES에서 이제 자율비행 드론 택시 이항 184라는 모델인데요. 이제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죠. 이 업체가 개발한 이항 184라는 모델은 8개의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아래 위로 이제 2개씩 4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300에서 500m 상공에서 시속 100km 정도로 이제 운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지난 한 3년간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미래 교통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이제 항공 택시 비즈니스에 이제 나설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드론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 프로펠러가 강조된 이런 새로운 모습의 이제 드론을 잠시 보실 텐데요. 네, 에어버스사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 중인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의 택시입니다. 이건 보시면은 왼쪽에 분리된 모습은 이 차량과 결합을 해서 실제로 도로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프로펠러의 구조물 모듈이 우리가 승객이 타는 공간을 잡아서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보시는 것은 하이퍼루퍼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이제 기차와 같은 아주 빠른 새로운 운송 수단인데요. 아마 그 여러분 아시는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창립자가 물론 이제 또 우주 여행 또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캡슐형 초고속 열차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루프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2013년에 이제 이 하이퍼루프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지금 그 터널을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 이제 1월에 이제 설계도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하이퍼루퍼는 한 28명의 탑승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름 한 3.5m 정도의 이제 긴 원통형으로 최고 속도는 이제 1200km,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그 원리는 이 자기부상 열차 아시죠? 이 레일 위에 이 자기장의 힘으로 물체가 이제 공중에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력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공기에 맞춰 이제 없는 거죠. 진공 상태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 스페이스X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로켓의 추진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운송 수단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에 따르면 이게 우리가 이미 우주 비행선을 뭐 달로도 보냈고 화성으로도 보내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왜 지구 사이에 이 짧은 거리를 못 가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떤 로켓을 추진체를 활용을 해서 지구 안에 있는 도시와 도시 사이는 다 1시간 또는 30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이제 솔깃해지는 거죠.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를 1시간 또는 30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저 같아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우주 왕복선이나 이런 걸 로켓을 쏠 때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스페이스X가 이제 화성으로 보낸다고 하는 이제 팔콘 9이라는 로켓을 한번 쏘는데 드는 비용이 한 6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탈 수 있는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BFR이라는 곳에 이제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실제로 이제 에어버스 380인가 최대로 큰 비행기 한 2배 정도 이 인원이 뭐 한 사람당 뭐 얼마씩을 내면 한 번 얻을 수 있는 그 승객에게 받는 비용이 한 번 비행하는데 한 4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발사하는데 600억이 드는데 그 4억 받아가지고 언제 이윤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제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 기술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앞으로 발전할 많은 기술들이 사람의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무궁무진하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보시면 언뜻 보면 그냥 비행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비행기의 날개 부분과 이 승객이 탑승하는 몸체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어떤 기차의 용도로 대량 이동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날개와 결합을 하면 비행의 역할을 해서 훨씬 더 먼 곳을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다는 새로운 컨셉입니다. 링크 앤 플라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장면은 중국에서 이제 개발한 TEB라는 새로운 미래형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트랜짓 엘리베이티드 버스라고 해서요. 이 보시면 우리 도심 체증은 중국을 비롯해서 뭐 한국 할 것 없이 대도시는 항상 겪게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들을 막 짜내는 거죠. 그런데 아이디어는 되게 지금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도로를 지나가는 일반 차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위에 2층 같은 개념으로 새로운 운송수단이 자리를 잡고 그 도로가에 있는 그 레일을 활용을 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엄청난 양의 인원을 실어 나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통 체증이나 뭐 교통 사고의 위험에도 되게 초월한 새로운 개념의 교통 수단이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운행을 하는 것을 선보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사기를 친 이런 미래의 교통 환경을 왜 보여주느냐라고 뭐 하실 수 있을 텐데, 물론 뭐 현실적인 뭐 기술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화는 당장 어려운 면은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우리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컨셉인 거죠. 이 운송 수단은 이 터키의 이제 건축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보시면 아까의 어떤 레일을 활용한
그 2층의 구조랑은 다르게 레일이 실제로 가운데 하나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활용했다고 해서 이름 자체가 이제 자이로스코픽 트랜스포트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런 아이디어 또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구급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통 체증 때문에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가지도 못할 때 이렇게 이제 공중으로 떠 있는 단지 레일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은 충분히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에 지붕에 있는 그 태양광 패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전기를 충전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호버보드라는 이제 렉서스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만든 컨셉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바퀴가 없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서 바퀴가 없이 공중을 떠다니는 스케이트보드인 거죠. 그래서 이 호버보드는 이미 이제 1989년에 영화 그 백투더 퓨처 2에 이미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기술은 있으나 실제로 이제 양산화를 시키기에는 아직은 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석의 힘으로 이제 자기 부상 열차 같은 식으로 이제 공중에 뜨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진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건데 이 초전도체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온도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져야지 이제 자석을 밀어내는 초전도 상태가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압축을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액체 질소를 넣어서 이제 영하 한 180도까지 냉각시켜서 초전도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만나보실 이제 작품들은 학생들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세계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뭔가 좀 더 새로운 꿈들을 꾸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전이 사실은 되게 이제 흥미로운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의 역할은 뭐 현실을 같이 살아가지만 뭐 말씀드리자면 보통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를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지금 현실에서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광주에서 열렸던 그 디자인 비엔날레에 소개가 됐던 작품인데요. 그 영국 RCA라고 영국 왕립예술학교의 학생이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한 프로젝트로서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의 새로운 기술들이 점점 이제 현실화가 되면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과연 우리한테 좋기만 한 것일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을 법한데 이제 오토노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는 그런 기술들이 과연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일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교통 체증에 뭐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운전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일 텐데요. 저한테 당장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주어져도 딱히 안 타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은 어떤 거에 뭐 즐거움을 느낄까라는 거를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제 달리고자 하는 욕구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약간 정갈 같은 모양이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웨어러블 모빌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입고 도로를 달리면 거의 그냥 땅바닥에 거의 붙어서 달리는 건데 오히려 그 스피드감, 드라이빙의 어떤 느낌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그 뒤에 달려 있는 작은 개인용 그 세그웨이 같은 모빌리티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작품입니다.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이제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그
세그웨이 같은 개념의 이동 수단이고요. 아주 가볍지만 이제 단단한 구조로 제작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입고 탔을 때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단단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구조체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학생들의 작품들은 당장 현실화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앞으로 있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분리됐다가 다시 결합을 하고 뭐 이런 어느 정도 모듈화된 개념들이 앞으로 나올 그 미래의 운송 수단에는 많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저희 학생들이 이제 작업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이제 결합을 해야 정말 우리한테 편리하고 그다음에 쓸모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로봇 기술, 자율주행 기술의 이제 기본적인 건데요. 로봇 기술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는 이 기술을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뭐 혼자서 스스로 뭐 화재 현장에 가서 뭐 폭탄을 쏘아가지고 그 불을 끄는 그런 자율주행차의 기능, 또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이 골프 카트죠. 우리 뭐 골프 쳐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골프 카트가 짐을 싣는 용도로 또는 이동의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로봇 캐디 친구는 그러니까 1인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얘가 따라오는 것이고, 필요하면 앞에 있는 전면 모니터에서는 뭐 거리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로 다양하게 편리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상상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정부가 이제 참여해서 이 디자인 학교와 같이 미래의 도심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영국 정부 산하에 있는 그 이노베이트 UK라는 곳의 지원을 받아서 영국의 교통연구소 주도하에 그 IMDC라고 하는 그 영국 왕립예술학교의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디자인 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디자인 리서치와 결과물을 진행을 하고 이제 보여주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도심 환경에서의 무인 이동 수단 연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가지의 어떤 가상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와 다양한 미래의 공공 또는 개인용 이동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자동차 산업 중에 이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인데요. 어떻게 이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 수단이 운행될 때 미래의 도심의 교통 환경과 사용자의 삶이 어떻게 바꾸어질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고찰해 본 스터디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미래에 등장할 만한 예측 가능한 미래 교통 수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강연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과거로부터의 발자취를 아주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했고, 또는 그 발자취로 비롯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삶의 변화를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미래에 대한 꿈이라는 것이 이 기술의 발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욕망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로 말미암은 다양한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과연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그런 미래의 교통수단이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은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꿈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뭔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오늘 짧지만 우리 인간과 항상 함께 해온 어떤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났으면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강의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을 보면 운거를 타고 공중을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을 경각에 왕래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얘기를 같이 나눈 미래 교통수단의 뭐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그 운거라고 하나요? 그 구름을 뭐 떠다니는 차 같은 개념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사실은 있기는 있었죠. 뭐 드론도 그렇고 또 하늘을 나는 차도 뭐 그런 종류의 하나일 텐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그 질문의 그 속뜻은 단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뭔가 지금보다 나은, 또 공중을 떠다니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그 기술을 넘어서는 보다 뭔가 지금의 기술을 훨씬 더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이 아마도 혁신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꿈꿔왔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하늘을 나르는 훨씬 더 편리해진 이동 수단을 넘어서는 그 이동 간에 이제 인간에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을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미래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교통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교통수단이라는 게 이제 원래 목적에 충실한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교통수단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부득 드는 생각이고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되짚어 보면 인간은 삶의 영위를 위해서 뭐 처음에는 이제 물물교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쟁을 치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교통수단 또한 이제 발전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여전히 그런 본래의 취지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교통수단은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인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뭐
편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보다 더 이상적인 교통수단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 개발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같이 그 미래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뭔가 소외되거나 혜택받지 못하는 뭐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기술이 접목된 교통수단이야말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갖고 싶은 제대로 된 미래교통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상으로 미래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새로운 세상들은 편리한 훨씬 더 편리해지고 또 이제 그런 기술들의 혜택을 받아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한테 앞으로 놓여질 새로운 미래는 훨씬 더 따뜻한 인간다운 삶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